성과를 낼 줄 아는 영어, 팀 잉글리시 엔젤의 영어 강사 손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진명여고 합격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진명여고를 거의 6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제 나온 학교 같고 약간 굉장히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 진명여고 학생들을 성적이 잘 나오게 매년 고민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그동안 진명여고가 어떤 영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 다르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영어에 뒤통수 맞았다. 영어가 이럴 줄 몰랐다. 제가 매년 듣는 소리거든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등하고 고등학교 영어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인데요. 고등 내신은 아직 상대평가입니다. 고등학교 수능이 절대평가여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목동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영유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까지 영어 수업을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제가 예비고일 매년 받아서 하다 보면 국제학교 출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려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야만 합니다. 평이한 문제로 나도 맞출 수 있고 내 옆집 아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는 등급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명여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진명여고 영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듣기가 25점이나 된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 듣기가 들어가면요. 거의 그냥 요행이에요. 이건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근데 진명은 아닙니다. 듣기로 변별을 냅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일치불일치 유형이거든요. 일치불일치 유형을 개수 문제로 내요. 다음 듣고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일치불일치 문제를 아이들이 또 잘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유형을 진화시켜서 어떻게 내시냐면 순서를 섞습니다. 들으면서 A, B, C, D 이렇게 안 나오고요. A 다음에 C 내용 나오고 C 다음에 F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B 내용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섞여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일치불일치 나왔을 때 아이들 멘붕 왔습니다. 왜냐면 A 듣고 이제 B 나올 거 확인하고 있는데 B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막 부랴부랴 눈으로 찾고 그러다가 점수를 못 가져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듣기에서 변별을 내는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서술형.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것을 그 자리에 듣고 쓰는 거예요. 이게 매 시험 6점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두 문제일 때는 각 3점씩, 세 문제일 때는 각 2점씩 해서 딕테이션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딕테이션이 나왔냐면 문장 구조가 어려운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나 연음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요새 시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펠링.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아요, 요새. 무언가 써보는 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아는 단어인데 스펠링이 헷갈릴 만한 부분에 빈칸이 많이 나옵니다. 꼭 써보고 들어가야 돼요. 써보고 내가 아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 3점씩이잖아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8점이었습니다. 하나 틀리면 1등급 못 받았어요. 듣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한 과에서 두 과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진명은 계속 한 과씩 나왔고요. 그리고 부교재 지문이 모의고사랑 부교재랑 합쳐서 한 50지문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지문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어법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진명 외고라고 불렸던 아주 진명여고 영어 시험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어휘는 계속 어려웠고요. 그때 문법이 어려웠습니다. 문법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지금 저한테 와서 조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명여고 내내 1등급이었고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전과목에서 5개 틀렸고 영어 이번에 어려웠다고 얘기 많잖아요. 100점 나왔습니다.
20분 남았대요. 그리고 그 친구 재수했는데 고3 재수하면서 한 번도 영어 수업을 따로 들은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선생님 공언을 하셨어요. 이 시험에서 100점은 없다. 근데 유일하게 100점을 맞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맞춰준 문제가 문법 문제였어요. every 다음에 원래 단수 명사인데 every 다음에 단이 나올 때 every 2 days 해서 s 붙여야 되는 그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와서 다 틀렸는데 이 친구만 맞췄거든요. 그 문제가 있을 정도로 문법 문제가 어렵고 문법 문제 유형도 이런 식입니다. 이게 원문이고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원문에서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뭐냐면 원문이 변형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할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 이번 시험 문제 문법상 포인트가 요런 거니까 요런 거 공부해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나오는데 밑줄 없죠? 왜 없을까요? 그냥 문장을 통째로 봐야 돼요. 제가 이런데 대의를 들어가는데 대의만 하더라도 개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법에서. 근데 단어의 밑줄을 그어줍니다. 근데 지명은 없어요. 변형됐죠? 그리고 개수 문제죠. 개수. 제가 개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식형, 서술형 문제라 그래요. 왜? 이거는 대충 알아서 몇 개, A는 아는데 B랑 C랑 헷갈려. 그거 놓고 막 찍어서 50대 50으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정확하게 알아야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몇 번 시험을 돌리니까 시험 유형에 익숙해져서 잘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A부터 F까지 나오고요.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의 개수는인데 각 A, B, C, D, E, F, E 위에 보시면 제가 원문 써놨죠. 다 다른 지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른 지문에서요. 그래서 다 다른 지문에서 이렇게 한두 문장씩 나오고 어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지문 길어질 거야. 변형 나올 거야. 준비해야 돼. 그러고 나서 변형 문제를 열심히 풀렸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글자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 전부 다 변형됐다는 거고요. 문장이 한두 문장 수준이 아니죠. 한 지문에 반씩 각각 다른 지문에서 갖고 온 거예요. 6개의 지문에서. 그래서 지문을 공부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 양이 50개인데 그중에 6개가 이 문제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법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거의 제가 분석하는 모든 학교의 시험 트렌드가 뭐냐면 문법에서 힘을 빼고 어휘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왜 나타나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문법 문제가 이미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져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문법에서 힘을 빼고 어휘로 변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 고1이지만 고3 수준의 동반어를 전부 다 알아야 되고 파생어까지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진병여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3월 달에 딱 만나서 새로운 단어들을 고3 수준까지 동반어를 외울 시간이 있냐? 거의 없어요. 50개의 지문을 암기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걸 익숙하게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변별하게 너무 탁월한 문제 형태입니다. 이게 어휘 문제인데 역시 개수 문제입니다. 밑줄 없죠?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중간 부분만 검은 부분이고 이 앞 뒷부분은 빨간색이거든요. 왜일까요? 선생님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휘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형태냐면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아이들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았거든요. 교과서 지문이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무언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헷갈려서 답을 맞추지 못하더라. 문해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문제 유형들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의미파악 문제도 지금 증명 내신에 작년 2학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휘 문제예요. 개수 문제인데 역시 다 다른 지문에서 갖고 오고 얘만 빼고 다 빨간색이거든요. 다 지문 변형했습니다. 여기 밑줄 친 거 왜 쳤냐면 이게 답이어서 친 거예요. 여기 밑줄 안 줘요. A부터 F까지 해서.
그래서 모든 개수라고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문제들로 지금 아이들을 변멸을 해내고 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시켜서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역시 어휘 문제고 각기 다 다른 지문에서 나왔는데 이거 빨간색을 안 친 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냥 다 변형이에요. 본문하고 똑같은 문장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진 거 보이시죠? 전 같으면 한 2문장 정도 갖고 왔다면 이제 한 지문의 3분의 2 아니면 한 지문의 반 정도를 갖고 와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1페이지는 표지고요. 2페이지부터 쭉 가서 8페이지까지 문제인데 지문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지문 중에서 이걸 읽어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답이 되는 틀린 부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단어만 틀립니다. 그 하나의 단어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명의 영어 시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또 시험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 유형을 잘 풀어내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들은 진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도 느끼냐면 시험지 배치까지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신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첫 페이지가 표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듣기거든요. 뒤에 두세 문제가 딕테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듣기에서 자기가 뭔가 틀렸거나 놓쳤거나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한 상황에서 뒷페이지를 딱 넘기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땅땅땅땅 어렵냐?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 있어요. 아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앞에서 못 들어서 힘든 상황에서 이건 꼭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렸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못 맞추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심리전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를 너무 느꼈습니다. 네, 요게 진명의 스타일이고 어휘가 어떤 난이도로 바뀌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본문에서 리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개수 문제가 나왔는데 일리갈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리시스로 바꿉니다. 고3 수준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1학기 끝나고 방학특강 때 새로운 진명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나온다고.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입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나와요. 이게 그냥 고3 수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고 나름 아이빌리그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선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를 대학원에 갔다 왔어요. 그럼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듯이 미국의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GRE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에 버벌 파트가 있습니다. 그 버벌 파트는요. 어려워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도 버벌 파트는 암기해서 시험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저도 엄청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을 봤고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봐서 저 나름 그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외웠던 단어가 pervers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외우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보면서 그랬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그걸 맞춰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단어를 봤더니 약간 음침해 보여서 부정적인 의미겠거나 하고 답을 맞췄대요. 개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잘했다 하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온갖 지식을 다 꺼내서 보는 것과 동시에 5감, 6감까지 꺼내서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게 영어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유형인데요. 서술형 문제의 가장 유명한 유형은 뭐냐면 어순배열이에요. 이렇게 빈칸을 주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하고 문장에 들어갈 단어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줘요.
그걸 이제 맞춰서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장에 노출이 된 친구들은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어휘예요. help라는 게 지문에 있거든요. 근데 A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바꾸라 그래요. assist라는 단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쓰라고 돼요. 너무 쉬운 단어인데 내가 그 시험 시간 안에 당황해서 생각을 못 해내면 그냥 서술형 문제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요. 역시 이것도 있는 거 쓰는 건데 쉽지 않게 나왔던 문제고 그 바뀌어야 되는 단어 수준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갖고 왔거든요. 이건 2학년 문제긴 했습니다. ambiguou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이 단어 생소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다 ambiguous를 줬어요. 그럼 보기에 있는 거 대충 다른 거 아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고 내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문맥에 맞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내요. 그래서 ambiguous라는 형용사형을 ambiguity라는 명사형으로 쓸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sure를 동사 원형으로 고쳐야 돼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자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형 변화하면은 뭔가 뒤에 ing 붙이거나 pp만 생각하지 앞에 붙이는 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또 틀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해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만 1등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명 영어 시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2학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험 문제 유형이고 밑줄친 것이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도 답을 못 맞춰 오더라고요.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 교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유형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 2, 3, 4, 5번에 답이 되는 게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거의 그대로 그냥 어형만 변화시켜서 지금 1, 2, 3, 4, 5번 선택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고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이 지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동반어를 사용해서 내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워집니다. 이게 수능에서도 21번, 22번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근데 아이들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신이나 수능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어휘고요. 두 번째 문해력입니다. 어휘가 안 되면 답을 맞출 수 없고 문해력이 안 되면 답을 맞출 수 없는 이런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시험 범위와 배점을 보시면 교과서는 단 15% 뿐이고 부교재랑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각의 밑에 객관식, 위에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와요. 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행입니다. 저는 항상 신양쌤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학부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고요. 학교는 진명여고에 선임받았습니다. 물론 생기부 중요하지만 사실 내신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잖아요. 1학년 때 좀 내신을 잘 못 받았더라도 2학년 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세요. 입학감정관님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성장 복수원이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어서 이제 학원도 좀 공부해보면서 공부 방법도 좀 바꿔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2학기 때 이 영어 학원에 들어오면서 영어도 이제 1등급을 받고 신학생께도 이제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식은 데일리 공부법입니다. 이 데일리 공부법이 뭐냐면 그날 수업이 끝나면 학원 가기 전에 짜투리 시간에 빈 종이에다 마인드맵을 그려봤대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작년에 고대 들어간 친구 진명여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학년 애들이 얘만 뜨면은 저는 제쳐놓고 얘한테 가서 질문하느라고 제가 소외감을 많이 받았던 좀 유명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저랑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요. 일단 수업 교재로 텍스트 아날리시스입니다. 여기에 주어 동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교재고요. 내용 도식화도 그려놨습니다.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밑에 다 해석 달라줘도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용 도식화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문장 변형이라든지 동반어 확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숙제입니다. 문장 분석, 복습지, 암기지, 어휘 확장지, 기본 변형 문제, 진명여고 동형 변형 문제, 이거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90%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저랑 아까 팀 잉글리시 엔젤이라 그랬는데 홍선우 선생님이랑 만드는 문제여서요.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총 9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9단계를 하면 본문을 9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 맨 뒤에서 앞 페이지 보면 리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 영어를 잘 못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뭔가 되어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9번을 보면서 영어가 뭔지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지문을 익히고 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워크북 숙제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아날리시스로 제대로 공부하고 복습하고 나면은 본문 테스트랑 퀵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퀵 모의고사도요. 진명여고에서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만 변형시켜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애들은 개수 문제 때문에 틀렸는데 자기는 쉬운 건 틀려도 개수 문제는 다 맞춰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유형에 익숙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서 저랑 1대1로 문장 분석을 같이 꼭 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자리 잡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단어들은 다 달라도 문장 구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랑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에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3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이고 토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침 배경음악도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 2월 14일부터요. 프리 진명여고 영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이때 뭐 할 거냐면 원래 3개년치 하려다가 제가 지금 2개년치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재작년에 진명여고 선생님들 대거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개년치에서 상징적인 시험 문제를 3개를 골라서 수업 시간에는 시험지안에 있는 진도는 다 못 나가 6개 정도 나가고 나머지 그 시험지에 있는 지문을 공부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진명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 문제에 걸려서요. 약간 변형시켜서 시간 50분 주고 듣기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인 친구들과 원래 진명 그 시험 봤을 때 1등급 컷, 2등급 컷이 있잖아요. 그거랑 일종의 조정을 해서 그럼 이 친구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원래 몇 등급 정도 나왔는지 이걸 할 겁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익숙치 않아서 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답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가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익숙하게 하고 가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겠냐. 우리 아이가 기초는 튼튼해. 근데 가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감이 안 온다. 아니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감이 안 온다. 이러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명여고 물론 쉽지 않은 학교지만 가서 또 열심히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성과들이 나오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 친구들 다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